결혼 전 남편 집에 처음 인사 가던 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약속 장소인 지하철역 근처에 일찍 도착했어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근처를 서성이고 있는데 한 건물 앞에서 70대쯤 되어 보이는 경비 아저씨가 무거운 택배 상자들과 씨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그분은 처음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셨지만 제가 고집을 부려서 결국 함께 택배를 옮겼죠.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20분 정도 걸렸어요. 아이고, 고맙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바쁜데 이렇게 도와주다니. 경비 아저씨는 땀을 닦으시며 진심으로 고마워하셨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시계를 보니 남편을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저씨, 저 가봐야 해요. 건강하세요. 그래, 조심히 가요. 오늘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분의 따뜻한 인사를 뒤로하고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남편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우리는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10분 정도 가는데 남편이 긴장한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괜찮아. 우리 부모님 엄청 좋으셔. 남편의 집은 생각보다 평범한 아파트였어요. 고급스러운 건 아니지만 깔끔하고 아늑한 느낌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와요. 이야, 사진보다 더 예쁘네. 시어머니는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셨어요. 거실로 들어가는데 소파에 앉아 계신 분을 보고 저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어요. 방금 전 건물 앞에서 택배를 함께 나른 그 경비 아저씨였거든요. 아, 아저씨. 저는 멍하니 서 있었고 그분도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셨어요. 그런데 금방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일어나셨죠. 아니, 자네가 우리 며느리였어? 세상 참 좁네. 남편도 어리둥절한 표우로 우리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저는 급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일찍 도착해서 근처 건물 경비 아저씨가 택배 나르는 걸 도와드렸다고요. 시아버지는 크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경비 아저씨라. 하, 그래. 오늘 내가 그 건물 둘러보러 갔다가 마침 택배가 많이 와서 직접 정리하고 있었지. 네. 둘러보러요? 응, 우리 건물이거든. 임대료 확인하고 시설 점검하러 간 거야. 저는 정말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경비원인 줄 알았던 분이 건물주였다니.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차를 내오시더라고요. 우리 영감이 원래 그래요. 맨날 작업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직접 건물 관리하는 거 좋아해요. 관리하는 분들도 처음엔 사장님인 줄 모르고 막대했대요. 식사 시간 내내 시아버지는 제가 자연스럽게 도와드린 걸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편한테도 계속 칭찬하시더라고요. 이 녀석아, 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다고 모르는 사람 안 도와주는데.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는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결혼 준비하면서도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죠. 시댁과의 관계가 이렇게 시작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결혼하고 몇 달 후 우리 부부는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오른지 아시죠? 마음에 드는 곳은 예산을 훌쩍 넘고 예산에 맞는 곳은 너무 열악하거나 위치가 안 좋았어요. 어느 주말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시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요즘 집은 잘 알아보고 있어? 네, 아버지.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 괜찮은 데 있는데 거기 한번 볼래? 정말이요? 그럼 좋죠. 다음 주에 시아버지가 직접 안내해 주신 곳은 신축 오피스텔이었어요. 위치도 좋고 깔끔한 건물이었죠.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쏙 들었어요. 여기 2층에 괜찮은 평수 하나 비었어. 둘이 살기 딱 좋은 크기야. 시아버지가 보여주신 집은 정말 완벽했어요. 채광도 좋고 구조도 효율적이었죠. 우리가 찾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아버지, 여기 전세가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전세? 그냥 살아. 관리비만 내면 돼. 네. 그게 무슨. 자네들 결혼 선물이야. 우리 며느리가 그때 나 도와준 거 아직도 고맙게 생각하거든.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남편도 당황해하며 손사래를 쳤죠. 아버지, 이건 너무 큰데요. 저희가 그냥 받을 수는 없어요. 뭐가 커? 어차피 내 건물에 내 아들 며느리 사는 건데. 관리비는 너희들이 내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잖아. 시어머니도 거들어 말씀하셨어요. 그냥 받아요. 영감이 며느리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요? 맨날 자기가 작업복 입고 있었는데도 자연스럽게 도와준 거 기특하다고. 결국 우리는 그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죠. 이사하고 나서 시아버지가 또 한 번 놀라운 얘기를 꺼내셨어요. 우리 며느리 일은 잘하고 있어? 저는 당시 작은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괜찮았지만 회사가 불안정해서 늘 걱정이었죠.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걱정이에요. 그래? 그럼 우리 건물 관리 회사에서 일해볼래? 홍보물이랑 웹사이트 디자인할 사람 필요하거든. 시아버지는 소유하신 건물들을 관리하는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곳에서 저한테 일자리를 제안하신 거죠. 정말이요? 근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자네 포트폴리오 우리 아들한테 받아서 봤는데 실력 좋더라고. 그리고 우리 회사는 칼퇴근이야. 임신하고 애 낳으면 일정도 조절할 수 있고. 남편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 회사 복지 진짜 좋아. 나도 거기서 일하잖아.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다니던 부동산 관리 회사가 바로 시아버지 회사였다는 걸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그곳에서 일했는데 처음에는 일반 직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관리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거기 다니는 거랑 며느리가 거기 다니는 거랑은 달라. 우리 아들은 실력으로 올라간 거고 자네도 실력으로 뽑는 거야. 면접은 받아야 해. 시아버지는 공정하신 분이셨어요. 일주일 후 정식으로 면접을 받고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나중에 들으니 제 포트폴리오를 본 실무진들이 만장일치로 저를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새 회사에서 일하면서 저는 시아버지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됐어요. 건물주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노력과 철학이요. 어느 날 회의 시간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해. 고장난 거 있으면 바로바로 고치고 청소도 매일 깨끗하게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오래 머물거든. 실제로 시아버지가 소유하신 건물들은 관리 상태가 정말 좋았어요. 다른 건물들보다 임대료가 조금 저렴한데도 입주 대기자가 많았죠. 세입자들을 가족처럼 대하셨거든요. 저 건물 3층에 사는 김 사장님 사업 잘 안 된다며? 이번 달 관리비 좀 밀어줘. 그리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내라고 해. 5층에 대학생들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왔어요. 애들이 좀 그럴 수 있지. 한번 가서 이야기해봐. 윽박 지르지 말고 이해시켜줘. 시아버지의 경영 철학은 단순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래서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들 월급도 업계 평균보다 높았고 복지도 좋았어요. 일하면서 저는 시아버지가 얼마나 부지런한 분인지도 알게 됐어요. 70대 나이에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소유하신 건물들을 직접 돌아보셨거든요. 며느리, 오늘 아침에 2호 건물 가봤더니 입구 조명이 하나 나갔더라고. 사진 찍어왔으니까 같은 거로 주문해줘. 네, 아버지. 바로 주문할게요. 그리고 4호 건물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 배관업체 연락해서 점검받자.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시니까 건물들이 늘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물으셨어요. 며느리, 혹시 카페 운영해 볼 생각 있어? 카페요? 갑자기 왜요? 우리 1호 건물 1층이 비었거든. 거기 위치가 카페하기 딱 좋은 자리야. 유동인구도 많고. 저는 사실 카페를 운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디자인도 할 수 있고 공간을 예쁘게 꾸미는 것도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자본금 문제 때문에 꿈으로만 생각했죠. 하고 싶긴 한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임대료는 안 받을게. 대신 수익의 일정 부분을 나한테 주는 거야. 동업하는 거지. 자네가 운영하고 나는 자리만 내주는 거. 남편도 적극 찬성했어요. 여보 해봐. 당신 카페 하고 싶어 하는 거 나 알아. 아버지가 이렇게 기회 주시는데. 근데 제가 카페 운영 경험이 없는데요.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나도 부동산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몰랐어. 배우면 돼. 시아버지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카페 창업을 결심했어요. 준비 기간 동안 시아버지는 직접 나서서 인테리어 업체도 소개해 주시고 장비 구입할 때도 조언해 주셨어요. 이런 장비는 중고로 사도 괜찮아. 대신 이건 새 걸로 사야 해.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들이었죠. 3개월 준비 끝에 카페를 오픈했어요. 이름은 작은 행복이었어요. 처음 제가 시아버지를 도와드렸을 때 느꼈던 그 작은 행복에서 따온 이름이었죠. 오픈 첫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오셔서 축하해 주셨어요. 잘했어. 자네다운 카페야.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딱 좋아. 카페는 예상보다 잘 됐어요. 위치도 좋았지만 제가 정성껏 만든 메뉴와 인테리어 덕분이었죠. 손님들이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러던 중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남편과 저는 너무 기뻐서 바로 시댁에 달려갔죠. 아버지, 어머니, 저희 아기 생겼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시며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시아버지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잘했어. 이제 우리 손주 볼 날도 얼마 안 남았네. 임신 중에도 카페 일을 계속했어요.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시아버지는 제가 힘들어할까봐 파트타임 직원을 더 뽑으라고 하시면서 인건비도 지원해 주셨어요. 임신한 몸으로 무리하면 안 돼. 직원 더 뽑아서 편하게 일해. 출산 후에도 시댁의 도움은 계속됐어요. 시어머니가 거의 매일 오셔서 아기를 봐주셨죠. 덕분에 저는 산후조리를 잘할 수 있었고 카페 일도 조금씩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기가 돌 지났을 무렵 시아버지가 또 제안을 하셨어요. 며느리, 카페 하나 더 낼 생각 없어? 하나 더요? 응. 3호 건물 1층도 비었거든. 거기도 위치가 좋아. 지금 카페 운영 경험도 쌓였으니까 2개 정도는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고민했어요. 아기도 어리고 지금 카페도 바쁜데 하나를 더 낼 수 있을까? 하지만 시아버지의 믿음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2번째 카페는 첫 번째보다 더 빨리 준비했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카페에서 일하던 직원 중 한 명을 매니저로 승진시켜서 2번째 카페를 맡겼어요. 2 카페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저희 부부의 생활도 많이 나아졌어요. 물론 시아버지의 도움이 컸지만 그만큼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기도 했죠.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자네들 덕분에 내가 행복해. 며느리는 우리 건물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아들도 회사 일 열심히 하고.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가족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그때는 우리 둘이 악착같이 일만 했잖아요. 건물 하나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다고요. 공사판에서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돈을 모으셨대요. 첫 건물 살 때가 40대 초반이었어. 은행 대출 받아서 낡은 빌라 하나 샀지. 그걸 직접 수리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서 임대를 놨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렇게 하나씩 건물을 늘려가셨다고 해요. 항상 세입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건물을 가족처럼 아껴서 관리하셨대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 사람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였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돈도 따라왔고.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 경비원인 줄 알고 택배를 함께 날랐던 그분의 모습이 진짜였다는 걸요. 돈이 많아도 겸손하고 작은 일도 직접 하시는 분. 그게 시아버지의 본 모습이었던 거죠. 그날 자네가 나를 도와줬을 때 나는 확신했어. 이 사람은 진짜구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만약 그냥 지나쳤다면 아마 평범한 시댁관계를 유지했겠죠. 하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모든 게 시아버지의 도움만으로 이뤄진 건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일했고 남편도 최선을 다했어요. 시아버지는 기회를 주셨을 뿐이고 그 기회를 살린 건 저희였죠.
지금 저희 아이는 3살이 됐어요. 가끔 시댁에 가면 시아버지가 손주를 무릎에 앉혀놓고 말씀하세요. 이 할배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정말 고생 많이 했단다. 근데 내 엄마처럼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아이가 좀 더 크면 들려주고 싶어요. 할아버지와 엄마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그 작은 친절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졌는지요. 요즘도 가끔 그 건물 앞을 지나가요. 지금은 젊은 경비원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을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요. 작업복을 입고 땀 흘리며 택배를 나르시던 시아버지의 모습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인연을 만날지, 그 인연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처지인지 모르니까요. 시아버지는 이제 70대 후반이 되셨어요. 예전보다는 건물을 직접 관리하시는 일이 줄었지만 여전히 가끔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돌아보세요. 그게 시아버지의 방식이거든요. 며느리, 나중에 내가 못 다니게 되면 이 건물들 잘 부탁해. 자네 눈썰미 좋으니까 믿어. 아버지, 무슨 말씀을. 아직 건강하세요. 그래도 미리 말해두는 거야. 이 건물들은 그냥 돈벌이 수단이 아니야. 여기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담긴 공간이지. 그걸 잊으면 안 돼. 시아버지의 철학을 이어받아 저도 카페를 운영하면서 늘 손님들을 생각해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최근에는 시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소외된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시아버지 소유의 오래된 건물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이 건물은 이익을 많이 남기지 않아도 돼.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목표야. 시아버지의 이런 생각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돈이 많으면서도 나눔을 실천하시는 모습이요. 돌이켜보면 모든 게 그날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됐어요. 바쁜 척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춰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고 그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축복으로 돌아왔죠. 남편과 저는 지금도 가끔 이야기해요. 만약 그날 제가 그냥 지나갔다면 어땠을까? 아마 평범한 시댁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겠죠. 나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말씀하세요. 그날 저를 처음 봤을 때 제 눈빛에서 진심을 봤다고요. 어떤 의도도 없이 순수하게 도와주려는 마음을요. 그게 시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조건을 따지는 사람과 그냥 하는 사람. 자네는 그냥 하는 사람이더라고. 그게 좋았어. 지금도 저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그날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조건 없이 돕는 거. 그게 결국 저에게도 돌아온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아이에게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라고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라고요. 그게 할아버지께서 엄마에게 그리고 엄마가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가치니까요. 어쩌면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도 몰라요. 시아버지처럼 좋은 분을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선한 행동은 언젠가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고. 그날 지하철역 앞에서 했던 작은 선택처럼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작은 선택의 순간에 서 있을 거예요. 도와줄까 말까? 친절을 베풀까 말까? 저는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주저하지 말고 도우라고. 그 작은 친절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세요. 요즘은 손주 돌보는 재미에 푹 빠져 계시죠. 가끔 카페에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며느리 덕분에 내 노년이 행복해. 좋은 며느리 만나서 참 복받았어. 저도 늘 대답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더 복받았어요. 아버지 같은 분을 시아버지로 모시게 돼서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택배 상자 몇 개를 함께 나른 것에서 시작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실화. 그리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죠. 여러분도 오늘 어떤 작은 선택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선택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항상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인연으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니까요.